안녕하세요. 참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사업.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죠. 오늘은 특히 이게 소송까지 번지는 심각한 갈등 상황, 그리고 이걸 좀 조율하려고 만든 미국주 정부 규제가 실제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75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무려 17년간 발생한 411건의 실제 소송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만든 법들이 과연 원래 의도대로 작동할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다른 결과를 낳는 건 아닐까? 이겁니다. 그 두 가지 핵심 법률, 바로 등록법하고 관계법 말씀이시죠? 등록법은 계약하기 전에 가맹본부가 잠재적 가맹점주한테 충분한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정보 공개법,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뭘 보고 계약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관계법은 가맹본부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 못하게 막는 그런 사후관계 보호법 같은 거고요. 이 법들이 기본적으로는 가맹본부가 처음부터 좀 부적합한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계약 후에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하나는 투명한 정보로, 또 하나는 부당해지 제한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법들이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연구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많던데요. 우선 등록법, 이게 적용되는 주가 많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일수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송 발생 빈도는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정보가 좀 투명해지니까 애초에 오해나 다툼의 소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일단 등록법이 시행되는 주 안에서 분쟁이 딱 터지면요, 가맹본부는 협상이나 중재 같은 그런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 있잖아요. 그걸 덜 선호하고 그냥 법정까지 가려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소송 자체는 줄었는데 일단 붙으면 더 세게 나간다. 와, 왜 그런 거죠? 혹시 정보 공개 의무는 다 했으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런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명확한 서류가 있고 공개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소송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더 강경하게 나설 수 있다는 거죠. 아하. 반면에 관계법의 영향은 또 다릅니다. 이 관계법이 적용되는 주가 많을수록 시스템 전체의 소송 발생 빈도는 오히려 높아졌어요. 네, 관계법은 가맹점주 보호법인데 오히려 소송이 늘어난다고요? 와,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렇죠. 연구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관계법이 가맹점주한테 싸울 힘을 실어줘서 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만든다, 이거고요. 다른 하나는 본사 입장에서 보면 해지 위협 카드가 좀 약해지니까 가맹점주가 약간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본사가 거기에 대응하면서 갈등이 커진다, 이런 건데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근데 데이터상으로는 전자의 가능성, 그러니까 가맹점주 권한 강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법이 있는 주에서는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스스로 권리를 더 주장하게 된다는 거네요. 아, 근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소유 구조, 이게 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전체 매장 중에서 실제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매장 비율, 그러니까 가맹점 의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게 높을수록 법의 효과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맹점주 비율이 높은 시스템, 그러니까 본사가 가맹점에 많이 의존하는 구조에서는요, 관계법이 소송을 늘리는 효과가 약해졌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아마도 본사가 가맹점주들하고 관계를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관계법이 주는 안정성이 서로 맞아떨어져서 갈등이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어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맹점 비율이 높으면 등록법의 효과는 또 뒤집힌다면서요? 원래 등록법은 소송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맹점 비율이 높으면 오히려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그게 참 예상 밖의 결과죠. 가맹점주가 많아서 본사가 직접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등록법이 요구하는 그 상세한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와, 정말 단순히 법 조항만 볼 게 아니네요. 실제 사업 구조랑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걸 꼭 봐야 하는군요. 그럼 최종적인 소송 결과랑 그 시스템 전체의 성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딜레마 같은 게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트레이드오프인데요. 단기적인 소송 승패하고 장기적인 시스템 성장 사이의 관계죠. 가맹본부가 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그 해당 소송에서 이길 확률 자체는 높아져요. 근데 뭐 협상이나 중재, ADR을 통하면 원하는 결과를 100% 얻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소송이 유리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보면 완전 다르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소송을 자주 하는 가맹본부는 당장의 싸움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전체가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긴 맨날 소송하는 본사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좋을 리가 없죠. 신규 가맹점주 모집도 힘들 거고 기존 점주들하고 관계도 좀 껄끄러워질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반대로 당장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ADR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장기적인 시스템 성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랄까,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규제 자체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요. 등록법이 강한 주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그 결과는 본부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지만 시스템 성장에는 부정적이었고요. 관계법이 강한 주에서의 소송은 반대로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었지만 이건 역시 시스템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제 환경 자체가 결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확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정리해보면 이 프랜차이즈 규제라는 게 참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네요. 등록법은 전반적인 소송은 줄이지만 일단 터지면 강경 대응을 유발할 수 있고, 관계법은 가맹점주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되려 소송 자체는 늘릴 수 있고, 거기다 사업 구조에 따라서 효과가 또 달라지기까지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단기적인 분쟁 해결 성과와 장기적인 사업 성장 목표 사이에 명확한 상충관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지 결정할 때 이 점을 정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리자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법적 환경과 성장 목표 사이의 딜레마, 이걸 고려했을 때 말이죠. 갈등이 소송으로 커지기 전에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특히 등록법과 관계법이 만들어내는 이 서로 다른 동기부여 구조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